자, 제가 앞서 전달드렸던 김호중 사태의 요번 집 앞 시비 사건, 이 빌라 관계자들과 김호중의 이 적나라한 육두 문자가 막 공개됐던 그 영상에 대한 내용에 많은 분들이 분개함을 느끼고 계십니다. 사실 김호중 사태의 주된 원인은 음주운전 뺑소니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과거가 하나, 둘, 낱낱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까도 양파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는 김호중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비판까지 지금 빗발치고 있을 정도라는 겁니다. 그만큼 김호중 사태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 있다라는 평가까지 쏟아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적지 않게 놀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김호중 사태에 더불어서 피해자들마저 입을 열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김호중 사태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오죽했으면 제2의 김호중을 막으려면 음주 방조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 뺑소니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을 비롯하여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냈다라는 소식이 그야말로 하루가 멀다하게 들려오고 있다. 약 5년 전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됐지만 재범률은 제자리 걸음이다. 음주운전을 방조한 주변인에게도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이 음주운전에 대한 근절 문화가 지켜지지 않겠냐. 정말 그럴까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김호중과 판박이었다. 음주운전을 한 친구 대신에 운전을 한 운전자인 척 했었던 지인이 50대로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김호중 사태가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거 혹시 징역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로 감형, 형량이 감소되는 게 아니냐. 최근에 심지어 김호중은 피해자와 합의까지 했는데 이거 정의구현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러면 이거 음주운전 유가족들이나 음주운전의 피해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냐? 여러 비판이 빗발치고 있는 와중에 김호중 사태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이 50대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라는 겁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한 50대 운전자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도소 간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친구를 대신하여 운전자 행세를 했던 초등학교 동창까지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엄한 처벌을 받았죠. 보니까 6월 20일 날 오후 1시 30분쯤 이 50대 A씨가 술을 마신 채 인천에서 승용차를 몰았고 앞서 있던 40대 여성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내뺀 겁니다. 피해 여성은 목뼈를 다쳐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는데 이때 A씨는 자신의 동창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고 이 철물점에서 전화를 받은 B씨는 자신의 지인 C에게 친구가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했다. 같이 차량을 찾으러 가자 라고 부탁을 했고 이들은 C의 차량을 타고 장소로 가던 중 A씨가 차를 몰고 도주 중인 걸 발견하고 뒤따라 멈춰 세웠다고 합니다. 이에 동창생이었던 B씨는 A씨를 내리게 하고 자신이 대신 차량을 몰고 철물점으로 돌아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어요. 결국 경찰 수사 결과 운전자는 최초의 A씨였고 동창생인 B씨가 친구를 위해 운전자 행세를 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자, A씨의 김호중을 넣고요. B씨의 본부장이나 이 매니저들을 넣으면 김호중 사태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이 A씨는 과거 2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 진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두 사람 모두 1년 2개월의 징역형이 선고가 되며 법정 구속이 됐다고 합니다. 사실 징역형 최대 30년형도 나올 수 있다 이런 말도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음주운전 처벌이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김호중 사태와 똑같아요.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교도소로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인들에게도 징역 6개월 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김호중 3인방이라고 하죠. 김호중 사태와 똑같은 이번 김호중의 본부장, 대표, 김호중 본인 다 징역형 나올 확률이 높고
저 사례가 1년 2개월이 나왔으니 김호중도 최소 6개월에서 1년형의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비록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음에도 말이죠. 자, 왜냐면 이번 한 번만 이 음주운전은요 줄지 않는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적발 사람 사례들의 절반이 재범이라고 해요. 한 번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음주운전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 뭐 이런 얘기처럼 비춰진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방조자마저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앞의 사례가 김호중 사태와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주변에서 대신 운전을 해주고 또 이것을 감추려 했고 그런 당사자 모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된 겁니다. 그러니 이번 김호중 재판에 굉장한 영향을 줄 수 있게 된 거죠. 사실 김호중은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희대의 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을 결국 자백했음에도 정작 혐의에서는 벗어나게 되면서 이 많은 대중들의 분노가 치솟게 됐는데 비록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기 어려워졌을진 몰라도 앞에 있었던 저 뺑소니 사례를 적용하여서 김호중에게 강력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매우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음주운전 혐의를 벗은 김호중에게 국민들의 공분이 터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죠. 결국 술타기에 대한 처벌을 강력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입법 시동까지 오게 됐습니다. 입법이라는 거는 이제 이 법안에 대해서 시행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보니까 이 김호중 사태에 대하여 관련법 강화 촉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술타기를 시도하는 음주운전자 처벌 방안이 입법 추진이 되고 있다. 결국 대다수가 이 입법에 대하여 적극 찬성할 계획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음주운전을 해도 이 혐의 적용이 안 되는데 뭐 김호중처럼 도망가 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이 사례가 결국 징역형까지 선고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음주운전을 하고 도망을 가는 행위 강력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국민들의 공분을 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법조계에서는요, 사실 이번 음주운전 혐의가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라는 관측이 많았었기 때문에 실제로 음주운전 혐의는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법조계에서는요, 수사한 경찰이나 국민 대다수는 아쉬울지 모르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공소 유지의 중요성이 크다. 그래서 무리하게 기소할 수 없었다. 제가 딱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쉽게 말해서 처벌을 명확하게 받게 하기 위해선 애매한 혐의를 괜히 적용했다가 거기에 대하여 무죄 처벌이 나오게 되면 그게 더 애매해지고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걸 검찰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김호중 사태는요, 결국 앞에 말씀드렸던 징역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간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라고는 했지만 어찌됐건 합의 여부를 떠나서 이번 사례를 대표적 사례로서 사법부에서 딱 못 받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50대의 징역형처럼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징역형,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가운데에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김호중의 최근 집 앞 시비 사건 영상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일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김호중의 학창시절의 피해자들의 얼굴을 공개해라 라는 이야기가 김호중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그야말로 무지성 소수 팬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빗발치기도 했습니다. 김호중이 학창시절 정말 수없이 손을 휘둘렀다라고 하는 피해자들의 얼굴을 공개해라 라고까지 말을 했었던 일부 몰상식한 팬들 때문에 사실 제정신들이냐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쏟아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뿐입니까? 여기에 대하여 고발이 시작되자 이 당사자인 피해자들과 유튜버에 대한 강력한 협박이 있었고요. 내가 무조건 너 세상 떠나게 만들겠다. 결국 고소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진실된 팬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결국 이 당사자인 유튜버는 서울 서초경찰서에 이런 걸 예고한 당사자에게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결국 김호중 사태가요, 사회적 문제로 번지게 된 건 빠가 까를 만든다라는 사례도 있지만 김호중에 대한 이야기가 과거사를 들출수록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학창 시절 때 이야기만이 아니라 제가 앞에서 다뤄드렸던 이 집 앞 시비 사건에서 보여줬던 김호중의 이 언사들, 돈도 없는 주제에 돈이 없으니까 나 못 건드리는 거 아니냐. 야, 이게 할 말일까요? 제 주변에도 사업하다가 대박난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그 사람들도 이러한 말은 하지 않습니다. 수십억, 수백억을 벌었다 한들 이렇게 기초 인성 자체가 눈살 찌푸리게 만들어진다면 이거 유명 스타로서의 삶을 과연 응원할 수 있겠습니까? 삐뚤어진 응원이 김호중과 같은 사례를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드는 대목입니다. 결국 김호중의 학창 시절과 또 여기에 관련된 피해자들이요, 계속하여 입을 열고 있고요. 학창 시절의 사진들도 공개를 하면서 김호중 측에서는 전면 부인을 했지만 이 피해자들의 움직임은요,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하여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최초 김호중의 이 음주운전 사태가 터졌을 때 본인이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여기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사태까지 오지도 않았겠지만, 그럴 만한 입장이었다면 예시당시 도망을 가지 않았겠죠. 결국 이 모든 것이 양치기 소년처럼 점점 더 부풀어지고 있고, 김호중의 과거사와 최근 집 앞 시비 사건 영상까지 공개가 되면서 자, 이렇게 무지성인 응원을 하던 소수의 인원들도 점차 눈에 보여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의구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빗발치는 이유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들이 이번 김호중 사태 결국 구속 기소가 되었지만 음주운전이 빠진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직접 이메일로 제보를 받기도 했지만 김호중이라는 사람의 이런 과거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낱낱이 파헤쳐지면서 정말 많은 분들, 급기야 김호중을 응원하고 있던 대중들 사이에서도 큰 배신감을 느꼈다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의 발단을 먼저 설명드리고 나서 이번 김호중법에 관련된 현황까지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지금 보면 이런 기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 이런 기사가 났어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자택 앞에 시비로 경찰 신고가 들어왔다. 이 당시 때 기사가 뭐라고 났냐면,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자신의 자택 앞에서 공사업체 관계자들과 시비가 붙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 20분 서울 강남구 청남동 김호중의 자택 앞에서 김호중과 남성 2명이 서로를 밀치는 등 시비가 붙었다라는 신고를 접수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시비가 붙은 남성들은 김호중이 살고 있는 빌라의 공사업체 관계자들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유치권을 주장하며 귀가하고 있었던 김호중을 저지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 경찰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김호중은 귀가한 상태였다. 조만간 김호중과 공사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라는 기사가 막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김호중이 약간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으로 당시에 좀 비춰졌습니다. 왜냐하면 유치권 문제를 가지고 공사업체 관계자들과 이곳에 또 거주하고 있었던 김호중은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저지를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다툼이 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런데 진실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나중에 나온 기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군 대체 복무 기간이었거든요. 군 대체 복무, 사실 김호중은 옛날 말로 공익근무 요원을 지냈는데, 이 공익근무 요원이라는 게 출퇴근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익근무 요원으로서 복지관에서 일을 하다가 퇴근하고 있었던 김호중이 자신의 집 앞에서 이렇게 빌라 관계자들과 시비가 난 건데, 여기 보니까 소속사가 또 당시에 나섰어요. 뭐라고 했느냐?
전날 김호중이 저녁 귀가 중 오해로 인한 말싸움이 있었다.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들이 출동했지만 양측 모두 화해를 하고 해프닝으로 끝났다. 앞서 기사가 나온 것과 다르게 서로에게 막 손을 휘둘렀던 그런 행동은 없었다. 팬분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 추측성 보도나 비방은 자제를 부탁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당시 때 경찰은 관련자 진술 및 주변 CCTV 영상 등을 확인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했고 김호중과 일정을 조율해 조사를 할 방침이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전혀 다른 흐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아마 저에게 제보하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아주 깜짝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이 내용을 이제 하나씩 조금 설명을 드려볼 건데, 자, 김호중 사태가 왜 지금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 저 왼쪽에 있는 이 화면 눈에 좀 들어오실 겁니다. 여기 얼굴 작게 나와 있는 사람 혹시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김호중 본인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을 좀 보면 얼굴이 딱 나오죠. 자, 그런데 이게 뭐냐? 바로 김호중이 요 기사에 나왔던 것처럼 실제로 빌라 안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사실 이 장면은요. 가로 세로 연구소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단독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원본 영상을 다 보실 분들은 저 채널에 가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자,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글씨가 김호중 본인이 직접 내뱉었던 말입니다. 이 공사 관계자들과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 아마 빌라 건물 내부 계단에서 이렇게 시비가 난 것 같은데 이 당시 때 이 빌라 관계자들과 저 상대편 측 김호중 소속사와 가수 영기 씨 또 소속사의 실질적인 실권을 쥐고 있는 최재호 대표까지 다 출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태가 심각해졌기 때문이죠. 김호중이 이 빌라 관계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네는 돈도 뭐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말을 너무 막 하니까 이 노란 머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가수 영기 씨거든요. 최근 소속사에서 이제 결국 계약 종료를 하고 나와버렸죠. 오죽했으면 이 가수 영기 씨가 김호중의 입을 막 틀어 막습니다. 왜냐하면 육두 문자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서 쇠파이프를 들면서 다른 쇠파이프들이 떨어지는 소리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김호중 본인이 계단에 있는 무언가 물건을 들었다 놨다 막 해요. 그러면서 막 패뿌까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과연 뭘 들었을까요? 자, 그러면서 이 상태가 너무 막 심각해집니다. 그러면서 극도로 흥분한 김호중의 모습이 이렇게 딱 포착이 됐는데 팔에는 어김없는 이레짐이 문신이 보이고요. 굉장히 흥분한 표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라장 그 자체였어요. 막 주변에서 사람들은 말리고 김호중은 계속 막 소리치고 막 욕을 던지고 그러니까 상대편 측에서도 막 너무 화가 나니까. 근데 이 유치권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보통 건달들이 많습니다. 반달이거나 건달이거나. 왜냐면 뭐 우리가 알다시피 과거 이런 재개발 지역에서 용역 건달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뭐 서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금싸라기 땅에 재건축이 이루어질 때는요 이 용역 건달들이 투입이 됩니다. 아마 이 청담동에 있는 빌라 유치권 문제에도 이런 용역 건달들이나 아니면 관계자들이 그냥 건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김호중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주고받는데 막 니는 어디 파고 막 이러면서 막 황당한 얘기들을 막 주고받습니다. 그러면서 보면은 최재호 대표가 김호중을 막 자꾸 말려요. 정신 차려라. 김호중이 이 당시 때 술을 좀 많이 마셨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뭐 안 말려집니다. 계속 막 화를 내고 욕을 던지고 막 여기 있는 빌라 관계자들과 막 계속 다투니까 이 최재호 대표가 하다 안 되니까는 손을 막 올립니다. 따기를 막 올려 붙이려고 막 정신 차려라 이런 식으로 손을 막 올려 붙이는데 김호중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냥 안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계속 이 관계자들과 다투는데 결국 이러다가 이제 건물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보이십니까? 김호중이 하는 말.
그럼 쳐봐라 이러면서 막 다툽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도 제가 볼 때는 한성질합니다. 아마 건달이거나 반달일 확률이 크겠죠. 그러면서 막 둘이 다투는데 주고받는 내용들의 흐름을 보면 김호중은 이러한 말을 합니다. 니네가 왜 나를 못 치는 줄 아냐. 돈도 없고 막 그렇기 때문에 뭣도 아니기 때문에 못 치는 거다 쳐봐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 있는 이제 빌라 관계자들은 막 속이 터지니까 네가 뭐 족보가 있냐. 알다시피 건달계에는요 어느 파에서부터 내려왔느냐, 유명한 조직의 몸을 담고 있느냐 또는 담았었느냐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막 다투지 않습니까? 그런 영화에서나 볼 법한 대화들을 막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 빌라 관계자도 김호중이 과거 건달 생활을 했었다라는 걸 잘 알고 있다 보니까 막 다퉜던 것 같아요. 근데 김호중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니네 돈도 없으니까 나 못 건드리는 거 아니냐. 뭣도 아닌 것들이 와서 왜 난리냐. 엄청나게 막 다툽니다. 근데 김호중이 사실 지금 알다시피 술을 엄청나게 마시고 음주운전으로 뺑소니까지 했고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당시 사건도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소속사 관계자들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별 사건 아니다. 그저 그런 해프닝이다. 아무런 뭐 심각한 사태가 없었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건 제가 볼 땐 빌라 관계자들 중에 누군가가 촬영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호중 측에서 촬영이 된 게 아니고 이 빌라 관계자들 측에서 김호중이 보이게끔 촬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빌라 관계자들이 뒤늦게 공개를 한 모습 같아요. 자, 이 모습이 사실 공개가 되면서 물론 이해관계가 100% 김호중이 잘못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유치 관계자들도 사실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건달러 보이는 관계자들보다 김호중 입에서 나오는 육두 문자가 한 80% 이상 됩니다. 80% 이상 된다라는 게 정말 놀랍고 이거 뭐 소속사 대표님들이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듯한 발언들. 돈 있으면 쳐봐라. 돈 없으니까 못 치잖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이 김호중의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안 그래도 김호중이 지금 뉘우쳤다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빗발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이 당시 때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사건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소속사에서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다. 해프닝으로 끝났다라고 하기에는 저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유튜브 채널에 가서 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목소리와 현장 분위기를 보면요. 그냥 해프닝이 절대로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김호중 사태 방지법에 대하여 추진을 해야 된다. 아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김호중 사태 방지법이 뭡니까? 김호중처럼 도망치고 난 다음에 술을 마시면 엄중처벌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문제가 선의 피해자들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정말로 음주운전을 안 했는데 의심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 미숙이라던가 뭐 어떤 사고가 있어서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로 그냥 집으로 귀가했거나 차를 세워두고 다른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셨어요. 그런데 경찰 측에서 너 아까 음주운전한 것 같은데 그때 확인은 안 되지만 지금 술 마신 거 너 아까 술 마신 거 덮으려고 추가 음주한 거 아니야? 김호중 사태 방지법으로 널 처벌하겠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하여 좀 논란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사에 보면 피의자의 방어권이 제한이 되고 수사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물론 저도 여기에 동의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자체가 애당초 김호중의 음주운전 혐의가 빠졌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이 예상된 수순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김호중 사태로 인해서 이 법조계마저도 아주 그냥 혼란스럽고 앞에 말씀드렸던 이 과거의 시비 영상들 재수사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의견들도 대중들 사이에서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김호중 소속사가 결국에는 회사를 파업을 하든 하지 않든 뭔가 정리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운영이 되려면 생각 엔터테인먼트라는 이름은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등등 정말 다양한 이야기와 의견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나와 있는 그들의 이펙트는요, 여론을 의식이라도 한 듯 사명 변경에 숨겨진 의도나 꼼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검색만 해보면 나오는 내용이지만 뭐 아시다시피 술잔에 입만 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이 김호중의 입장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술잔에 입은 댔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술잔에 입만 댔지 안 마셨다. 마치 과거 클릭비의 김상혁 씨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처럼 굉장히 좀 역사에 남을 만한 굴욕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역사에 남을 만한 황당한 이야기를 했었던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김호중과 함께 작당 모의를 하는 것이 사실 소속사의 직원들과 본부장과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표까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이렇게 사명은 변경했지만 꼼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그 단어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대중분들이 사실 거의 없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개인적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호중의 이번 소속사의 사명 변경, 많은 대중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상 폐업 수순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이 굉장히 우세했는데 갑자기 사명이 바뀐 걸 두고서 여론의 시선은 당연히 곱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복귀 여지를 남겨둔 거 아니냐. 조용해지면 엔터테인먼트 사업 다시 시작할 것 같다. 폐업 절차도 꼼수 아니냐. 이제는 양치기 소년처럼 어떤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는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김호중 소속사가 폐업을 한 것이 사명 변경이다, 꼼수 아니다라고 했지만 여기에 3대 주주를 갖고 있는 정찬우 씨도 여전히 감사하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각 엔터테인먼트의 주주였던 방송인 정찬우 씨가 여전히 감사를 맡고 있고요. 6월 11일 등기를 마치며 생각 엔터테인먼트 사명을 아트 MNC로 변경하면서 새로운 대표를 또 선임을 했습니다. 그러니 기존 주주였던 정찬우 씨가 여전히 감사를 맡고 있고 새로운 대표를 뽑았다라는 건 사실상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참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즉각 폐업이 불가능한 이유가 뭐 여러 주주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사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SBS 등으로 투자를 받아 주주관계로 얽혀 있어 완전 폐업까지는 1년 이상이 걸릴 것 같다. 감사로 올라가 있는 정찬우 씨 역시 사내 이사에서 빠지는 것으로 정리가 될 예정이다. 또다시 한번 입장 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게 다 사실이라고 한다면 생각 엔터테인먼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억울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정말 꼼수를 부린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팩트대로 언론 기사가 났어야 하는데 아직도 자신들을 못 믿어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마저도 어떻습니까? 본인들이 전부 다 쏟아내어 만든 것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기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자, 이창섭 씨가 김호중의 사건을 의식했나 음주운전 이후 도망친 사례에 대해 집중 질문을 했다. 전과자라는 예능 방송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수 B2B의 이창섭 씨가 경찰대학교를 체험하던 프로그램 중에 김호중 사건을 연상시키는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궁금한 게 있다. 음주운전하고 도망간 사례도 며칠 뒤에도 음주 여부가 나오냐. 마치 이건 김호중 사건을 딱 되짚은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생체 증거, 음주의 대사체를 분석할 수 있다. 야, 감탄했지만 사실 의미가 있습니까? 교수님이 음주 대사체를 분석해서 시간이 지났어도 밝힐 수 있다라고 했지만 결론은 어떻습니까? 요번에 음주운전 혐의 적용하지 못했죠.
현실과의 괴리감이 좀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법부의 허술함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더 큰 심각한 문제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칼럼도 있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과 다를 바 없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 대한 연장선이죠. 이 발언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 괴이한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지만 취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한 것이 아니다. 이게 아마 김상혁 씨가 했던 이야기겠죠. 결국 그 김상혁 씨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쇠락의 길을 걷다가 사실상 재기도 하지 못하고 잊혀지고 말았는데 올해 5월 또 하나의 음주망언이 나왔죠. 술잔은 입에 댔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이제 김호중 본인은요, 이런 이미지를 탈피하기가 앞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음주망언, 명예의 전당에 헌액될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검찰 측은요, 이번 사례를 통해 조직적인 거짓말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자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미비함을 확인했다라고 통감했습니다. 결국 이 사태가 안고 없는 찐빵이 되고 말았단 얘기예요. 결국 아이러니하게도 무수한 법꾸라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법을 피해 다니는 미꾸라지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결국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이 김호중도 살릴 수 있고 법의 권위도 드높일 마지막 기회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김호중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을 때 사회 정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소씨에게 왜 계속 김호중을 괴롭히냐, 언제까지 김호중 사태를 올릴 거냐 비판하는 김호중의 극성 팬분들, 잘 아셔야 하는 대목입니다. 본인들이 응원하고 있는 가수가 재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명명백백하게 법의 심판을 잘 받고 달게 죄를 뉘우치고 나왔을 때 김호중이라는 사람을 대중들이 그나마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뭐 일각에서는 헛소리가 나오죠. 김호중이 지은 죄에 대해서만 물어야 한다. 김호중이 지은 죄보다 뭐 엄청난 대역죄인인 것처럼 만들어서는 안 된다. 대역죄인이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김호중이라는 사람이 이번 사태에 대하여 대역죄인이 아닙니까? 김호중 사태와 같은 음주운전자들이 사람을 치고 그 피해자가 하늘나라로 떠나고 유족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사례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강화된 거예요. 음주운전법이 강화가 된 겁니다. 근데 그마저도 지금 요번에 음주운전 혐의 적용이 안 됐잖아요. 법꾸라지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김호중도 그 법꾸라지 중에 한 명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대역죄인이 아닙니까? 소속사와 직원들이 나서서 은폐하고 법을 기망하고 끝까지 거짓말을 했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이게 그냥 단순히 지은 죄에 대해서만 묻자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입니까? 지은 죄에 대해서만 물어도 대역죄인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마치 교묘하게 가운데서 이그도저도 아닌 박쥐와 같은 삶을 사는 인간이 이런 얘기를 주장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박쥐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고 한다면 소신대로 팩트대로 봤을 때 김호중은요 굉장히 큰 대역죄를 지었습니다. 이만큼 비판을 받을 만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신공격, 외모에 대한 비난, 그런 비판 해서는 안 되겠죠. 이번 사건에 한해서 잘못된 거짓말로 인한 인성에 대한 문제점들, 팬들을 우습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들, 이런 건 정당한 비판이라는 겁니다. 김호중의 사태는요 자신이 지은 죄만큼 비판을 받은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딱 정확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음주운전 혐의가 빠진 김호중의 기소는요 나쁜 선례를 남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알다시피 많은 분들이 야 이제 뭐 사고 나면 그냥 도망가 버리면 되는구나 이런 얘기들 굉장히 빗발쳤잖아요. 비싼 변호사를 쓰면 이런 결과가 나오나 보다. 아 그리고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면 차 놔두고 튀어버리면 된다. 이틀 지난 후에 나타나도 음주가 아니다. 자 이런 최악의 사례를 남겨버린 대역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를 두고 애매하게 비판을 한다? 그것이야말로 눈치를 보는 거짓 비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정당한 비판을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이번 사례는요 결국 최악의 사례를 벌써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난 사건인데요. 제주도에서 주차되어 있었던 차량들을 들이받고 운전자는 도주를 했습니다. 경찰이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사고 현장이거든요. 놀랍게도 운전자는요, 사고가 난 뒤 바로 차량을 버리고 튀었다고 합니다. 신병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요. 이게 20일 날 난 사건입니다. 이거 왜 도망갔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이거 술 마시고 운전했나 보다. 술 마시고 운전해서 차를 들이받고 걸릴까봐 튀었나 보다. 상식적으로 차를 여러 대 들이받았다면 보통은 경찰이나 아니면 보험사를 부르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쳤으면 구급대를 부르겠죠? 내가 운전 미숙으로 차를 받았다고 했는데 차 버리고 도망갈 사람이 어디 있냐라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김호중의 사례가 얼마나 좋지 않게 벌써 남들이 모방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김호중이 지금 구치소에 갇혀 있는데 소속사 직원들에게 옥중 편지를 보냈다라고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단독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보니까 실제로 김호중 본인이 편지를 통해 남은 직원들을 좀 잘 부탁한다. 죄송한 마음이 한가득하다. 라며 뉘우치고 있는 내용이 정말 많았다고 하고요. 앞으로 밖을 나가게 되면 열심히 잘 살겠다. 많이 반성하고 있다. 내 복을 내가 스스로 차버린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옥중 편지를 보내서 여러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사실 자신이 죄송한 마음이 가득하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건강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무더위로 굉장히 좀 힘들다라며 옥중 생활에 대한 고충도 토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글쎄요. 근데 이 김호중 본인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몇 달 이상 더 구치소에 있을 확률은 높습니다만 집행유예에 대한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보니 이 무더위로 고생하다가 결국 출소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대목이란 생각이 듭니다. 많은 법조계 변호인들이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김호중의 이번 사태 둘 중에 하나다. 강력한 징역형이 선고되던가 아니면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다양한 이야기가 빗발쳤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호중 옆에 누가 있습니까? 정관예우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경력과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조남관 변호사가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거물 변호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찰총장 대행을 맡았을 만큼 그 경력이 그야말로 화려하다 못해 끝판왕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변호사를 이미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선임을 했던 김호중과 소속사의 입장인데 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엄청난 경력의 변호사를 선임했을 리가 없다라는 것이 업계의 정평이 나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인지 이번 김호중의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가 됐는데 법조계의 많은 변호인들이 의견이 상충됐을 만큼 이번 사태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많은 대중들은요, 우리도 도망가 버리자 공분이 빗발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음주운전 혐의가 무혐의라니 기가 차고 코가 막힐 일이다. 음주운전을 하면 도망가 버리고 다음날 잡혀라.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다. 당당한 음주운전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 술을 먹고 운전했는데 결국 사고를 냈다라고 자백한 녹음 파일이 있음에도 왜 기소를 못했냐 등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측에서 확실한 증거인 뺑소니를 가지고 확실하게 김호중을 구속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음주운전 혐의는 아예 제외를 했던 게 아닌가, 이런 평이 사실 많이 쏟아지고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대중들의 입장에선 속이 터질 수밖에 없죠. 사실 최근 신영대 의원이요, 음주운전은 법규 위반을 넘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그 자체다라고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김호중법 방지법을 발의했지 않습니까? 의도적인 추가 음주를 금지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발의가 됐기 때문에 선정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건 김호중 방지법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정작 이 방지법을 만들게 만든